오늘 오늘 날씨도 전형적인 가을 날씨네. 전형적인 가을 날씨. 구름 좀 없는 높은 하늘. 딱 가을 날씨. 딱 가을 날씨. 벚나무들도 이제 잎이 떨어지네. 오늘 아침에는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볼까? 네, 자동차 얘기 한번 해볼까?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를 4년? 한 4년 전인가 이 중고차로 산 거거든. 한 500만원? 500만원을 주고 중고차를 지금 샀어. 그리고 5년간 지금 타고 있고, 그 차가 처음에 만들어진 게 그 이력표를 보니까 2006년 11월 2006년 11월에 생산된 차. 그러니까 2016년에는 10년이 된 거고, 지금 2019년이니까 13년이 된 차네. 이제 다음 달이면 13년째가 되는 차야. 그리고 주행거리는 뭐 10만 킬로는 넘었고, 뭐 11만, 12만 그 정도. 이렇게 주행거리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지. 13년 동안 한 11만, 12만 탔으니까. 이제 차가 한 13년 정도 되니까 조금 이 차에 대해서 좀 신경이 좀 쓰여. 왜냐면 사실 오늘 주행하다가 이 차가 주행 중에 퍼져 버린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. 특이한 사항이 아니야.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, 13년 된 차라면 그럴 수 있는 차니까. 앞으로 이 차를 내가 지금 계획으로는 한 20만 정도까지만 타고, 그 정도 되면 이게 폐차해야 될 상황까지 갈 것 같아. 즉 수리비가 좀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걸 고쳐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폐차 쪽으로 가게 될 거니까. 그러니까 한 5년, 6년은 더 타고 20만 킬로미터 주행거리 찍고 뭐 폐차할 것 같다.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사고가 없다면, 사고가 있다면 이제 또 훨씬 단축이 되겠지. 그리고 이제 보험도 내가 자차를 지금 안 들어놔서
사실은 접촉사고가 좀 크게 나면 그냥 폐차할 생각이야. 그래서 운전을 내가 상당히 좀 방어적으로 하거든. 왜냐면 이 차가 이 접촉사고가 나면 내가 차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몰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. 그리고 차량 상태를 좀 꼼꼼히 좀 봐. 5, 6년은 더 타고 싶으니까. 그리고 그 차량 정비 쪽은 내가 조금 지식이 있어. 왜냐면 내가 군대를 운전병 그 주특기를 가지고 있었고, 그리고 내가 면허를 88년도에 땄어. 88년도에. 이게 운전도 오래 했고 군대에서 운전병도 했고 해서 차량 정비 좀 지식은 좀 있어 내가. 그래서 뭐 주요 체크 포인트 같은 것들,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, 오일 체크 같은 것들, 지하 주차장에다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는 좀 빛이 좀 환하잖아. 거기서 오일 체크 같은 것들을 해주고, 또 주의하면서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그 타이어 공기압을 이렇게 체크해서 채워놓거든. 즉 네 바퀴 공기압이 항상 일정한 속도로. 내 차에는 그 추천하는 공기압은 30 정도인데, 내가 주행을 해보니까 이 공기압을 이게 바꿔가면서 주행을 해보니까 내 차는 38 정도일 때가 승차감도 좋고 또 기름도 좀 적게 먹더라고. 그래서 38 정도 공기압으로 네 바퀴가 동일하게,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. 공기압은 이 네 바퀴를 동일하게 맞춰줘야 돼. 그게 중요해. 그리고 이제 그 소모품인 필터 같은 것들도 다 직접 해. 직접 엔진 오일도 사실은 내가 직접 갈아버려. 이 주차장에서. 별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. 그렇게 이게 꼼꼼히 관리를 한다고. 왜? 20만 킬로까지 타고 싶어. 지금부터 한 5년 6년은 이 차를 더 타고 싶으니까. 사실은 추가 비용이 드는 게 조금 무섭긴 해서 그런 것도 있고, 그리고 운전도 방어 운전을 하고, 이렇게 어떤 약속을 잡거나 뭐 계획을 세울 때 약간 시간 간격을 조금 30분 정도는 넉넉하게 출발을 해. 시간 때문에 이렇게 가속할 일이 없도록. 내가 그 자동차 이야기를 지금 꺼낸 이유가 뭐냐면,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, 나는 그 몸과 마음이 이게 분리되어 있다, 따로 있다. 근데 몸은 죽어도 뭐 영혼은 죽지 않는다, 내지는 뭐 윤회처럼 몸은 소멸되는데 나의 기운이 다음 생으로 간다. 뭐 이따이 그 종교인들이 써먹는 그런 식의 이야기는 나는 안 믿어. 그건 허무맹랑한 이야기거든.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이 몸과 마음, 이 마음이 사실은 이게 그 뇌 작용으로 만드는 게 감각이거든. 감정. 이게 몸과 마음이 나는 하나라고 봐. 하나라고. 몸, 마음, 감정 뭐 이런 게 다 하나다. 기 뭐 이런 게 다 나는 별개가 아니고 하나라고 지금 보는 사람이거든.
근데 내 몸과 마음이 지금 상태가 딱 지금 내 13년 된 내 차 상태하고 굉장히 흡사한 상태거든 지금. 사실은 내 마음, 내 몸 또는 내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고된 지가 지금 한 50년이 지금 넘었어. 지금 내 몸은 출고된 지가 지금 50년이 넘었다고. 그러니 사실은 오늘 점심 때쯤, 오늘 저녁 때쯤 픽 쓰러져서 죽는다고 그래도 뭐 별로 특이할 사항이 아니야. 50년 넘게 산 남자가 뭐 혈관이 막혀서 죽는다, 심장혈관 또는 뭐 뇌혈관이 터져서 죽는다, 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니까 우리 주위에서도. 또 그런 걸로 응급실로 119 차로 실려서 119로 가는 사람들은 뭐 비일비재하니까. 당장 내가 오늘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뭐 특이한 사항이 아니야. 특이한 사항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정도. 그러니까 내 차의 상태하고 내 몸의 상태가 되게 유사해. 내 차의 상태하고 내 마음 상태. 내 마음도 지금 50년이 넘은 거거든. 지금 출고된 지. 이 몸하고 마음이 하나니까. 그럼 내가 내 차를 관리하는 정도의 관심으로 내가 내 몸을, 내가 내 감정을 관리하고 있을까? 이게 지금 오늘 지금 산책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. 내가 내 중고차를, 내가 타고 있는 13년 된 그 차를 관리하고 관심을 갖는 그 정도의 마음씀이 과연 내 몸과 내 감정에 내가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냐는 거지. 그게 오늘 산책의 내 화두야. 분명히 내 중고차하고 내 몸, 내 마음, 내 감정은 비슷한 연식이거든. 비슷한 연식이야. 뭐 내가 새 차는 아니잖아. 그렇다고 차가 출고되고 나서 성능이 제일 좋을 때 그런 차도 아니잖아. 지금 20대 30대 초반 이때가 성능이 제일 좋았으니까. 진짜 빼도 박도 못하고 여지없이 13년 차인, 그리고 주행거리가 10만 킬로가 넘은 내 차하고 하등 다를 게 없어 지금 내 상태가. 그러면 내가 내 마음, 내 감정을 다룰 때 새 차처럼 다루면 안 될 것 같아. 새 차처럼. 내 마음이 새 차가 아닌데 내가 내 마음을 다룰 때 이 새 차처럼 다루면 안 되는 거고, 또 5년 이내에 5년 이쪽 저쪽에 아주 그냥 그 성능이 최고일 때, 길이 잘 들어서 성능이 최고일 때의 그런 차처럼 또 다뤄도 안 돼. 보통 우리가 차를 사고 뭐 9년 안쪽 8년 7년 때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. 그리고 차가 돈 달라는 얘기도 잘 안 해. 그냥 엔진 오일이나 갈아주고, 또 필터들, 소모품 필터들 잘 관리해주고,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 봐서 위치 교환해주고 타이어 교환만 해주면 크게, 요즘 나온 차들은 그래, 크게 나한테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해. 그래서 그 동네 카센터들이 지금 망하는 줄 몰라. 동네 카센터들이 지금 문을 닫는 이유가 그거거든. 그 자동차 부품의 내구성이 너무 좋아. 그리고 길고.
별로 갈 일이 없어. 그것처럼 지금까지는 내가 40대 초반까지는 내가 내 마음을 돌보지 않아도 그냥 적당하게 뭐 때 되면 밥 먹이고 또 뭐 감기라든지 1년에 한두 번씩 오면은 병원 가서 좀 치료도 좀 해주고 또 몸에 좋은 뭐 음식들 가끔가다 먹어주고 또 뭐 사람과의 관계 원활하게 해서 뭐 그런 기본적인 것들 자동차로 따지면 소모품적인 것들만 뭐 해주면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나한테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.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 41~2살 정도까지는. 근데 이제 차가 10년이 넘어가면 돈 달라는 얘기를 해.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. 만약에 10년이 넘은 차를 갖다가 새 차나 성능 좋을 때 차처럼 막 다루면 이게 관심을 안 가져버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혹은 나를 상해를 입히는 주행 중에 그게 멈춰버리면 나를 상해를 입히거든. 또는 내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지. 운전자 목숨을. 그런 큰 일이 일어나 버린다고. 그러니까 내가 그 10년 넘은 차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 관리를 해주고 또 운전도 방어 운전도 해야 된다고 신경 써서. 그리고 주행 중에 엔진 소리들 잘 들어보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도 체크해야 되고 체크하고. 그런 주의 그 정도의 주의를 내가 내 감정을 다룰 때 나는 하고 있냐는 거죠. 지금 해야 되는데, 지금 해야 될 나이인데. 지금 내 몸 컨디션이 어떤지,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. 지금 마음 상태라는 것은 그 감정 상태거든. 내 감정 상태가 어떤지 이걸 지금 체크하고 있냐는 거지. 지금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있다면, 그걸 소홀히 하고 있다면 큰 돈 들어갈 일이 생길 수가 있어. 지금 내 동창들 봐도 지금 몇몇은 암 치료를 하고 있거나, 암에 걸려서 암 치료를 하고 있거나, 한번 그 암 치료가 이렇게 치료가 끝나서 이렇게 전이가 안 되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거나 지금 그런 친구들 있어 지금. 그리고 혈관이 막혀서 혈관 질환으로 급사한 친구도 한 명 있고, 그 동창 중에. 그렇게 돈이 왕창 들어가거나 내 생명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게 불구자가 될 아주 큰 비용을 발생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니까. 그런 큰 비용이 발생했을 때 과연 내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. 내가 지금 은퇴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비하고 가끔가다 여행 다니고 뭐 이 정도 지금 돈밖에 없거든. 내가 의료비가 만약에 뭐 1,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의료비, 치료비가 뭐 그런 만약에 그런 일이 나한테 생기면 과연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는 거죠. 그러니까 내 차를 지금 20만 킬로까지 타고 앞으로 6년 정도 더 타려면 그 차를 관리하듯이 내 몸, 내 마음, 즉 내 감정을 다 이게 하나니까 내 감정을
잘 도닥도닥 거리면서 잘 살피고 그러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. 안 그랬다가는 내가 감당 못할 일, 돈 많이 들어가는 일이 지금 생길 것 같아. 차야 그런 일이 생기면 에이씨 폐차시키지 뭐 라고 하고, 또 한 500만 원짜리 중고차 좋은 거 좀 알아봐서 사면 오케이, 뭐 별 문제 없어. 뭐 그 정도 돈 있으니까. 근데 그런 사고가 차가 아니고 내 마음에 생겨버리면, 내 몸에 생겨버리면 어쩔 건데. 어쩔 거냐고. 나는 나를 돌봐줄 뭐 자식이라든지 아니 주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지금. 그리고 내가 원체 내 삶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폐해를 끼치지 말자 이거든 지금.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을 할 손을 나는 내밀지도 못해. 내 성품으로는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도 못한다니까, 내 성품으로는. 그러면 그럼 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딱 막힌 길에 내가 접어드는 거거든. 아마 죽음을 생각할 거야. 죽음. 여기서 끝내자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. 그러니까 그런 꼴을 안 당하려면 진짜 내가 나한테 중요한 사항은 내 마음을, 내 몸을, 내 감정을 내가 내 중고차한테 관심을 갖는 정도, 그 이상을 관심을 가져야 돼. 내 몸이 지금 어떤지, 내 몸이 어제하고는 뭐가 달라졌는지, 내 감정이 지금 어떤지, 내 감정이 1시간 전에 그 감정하고 지금 내 감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, 감정이 변화가 있을 때 내 몸은 어떻게 좀 달라지는 건지. 그게 굉장히 중요한, 내가 나 자신을 폐차시켜버리지 않도록. 그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79세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몸, 내 감정, 내 마음의 폐차 시점은 2049년 어느 날일 거야. 난 가을이면 좋겠어. 2049년 가을쯤이야 지금 내가 생각하는 폐차 시점. 그리고 그때쯤 되면 이 대한민국의 노인 숫자가 20%를 넘고 25%, 어쩌면 30%를 자극하고 있을지도 몰라. 20%에 25% 정도가 노인 숫자일 거라고. 어마어마한 노인들이 있어. 그래서 국가에서 뭐 살기 싫다, 이렇게 불구자로 이렇게 병든 몸으로 요양병원에서 몇 년 더 그 침대에서 누워있는 거 나 원치 않는다, 난 죽고 싶다, 국가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손을 내미는 노인들한테 국가가 도와줄 것 같아. 지금은 법으로 막고 있거든. 근데 스위스라든지 이런 북유럽 쪽에는 그런 호스피탈 뭐 그런 병원들이 있더라고 보니까. 그래서 한 해에 이거 대한민국의 노인들 중에 그 스위스로 이렇게
가가지고 거기서 죽어서 오는 노인들도 숫자가 이 100명 안쪽으로는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도.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의료 보건 당국도 2049년쯤 되면 노인 숫자가 하도 많으니까 그냥 죽겠다고 하는 노인, 요양원, 요양병원에 나 들어가기 싫어. 그냥 내 집에서 내 가족들한테 say goodbye, 잘 가라고 인사하고 그냥 낮잠 자듯이 낮잠 자듯이 그렇게 죽고 싶어 라고 요구를 하면 굳이 안 막을 것 같아. 그렇게 노인 숫자가 많아지면.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몸의 폐차 시점은 2049년 가을쯤 되고,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저 아파트 집에서 나를 아는 나를 알면서 생존해 있는 뭐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됐습니다 라고 의사한테 말하면, 의사가 이제 닌게루 같은 거에다가 내가 고통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, 심정지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약을 닌게루에다 탁 주사를 해주면 그냥 나는 잠자듯이 2049년 가을 어느 날 그렇게 나는 나 자신을 폐차를 할 것 같아. 그렇게 될 거라고 나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지. 근데 2049년이 되기 전에 내가 나를 폐차시켜야 할 상황까지 가면 안 되거든, 이게. 최소한. 그건 좀 폭력적인 방법이 될 거니까. 2049년 가을이 아니고 그 이전에 내가 만약에 내 자신을 폐차를 시킨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이게 폭력적인 방법을 내가 써야 되거든. 폭력적인, 나 자신한테. 근데 그러고 싶진 않아. 진짜 그러고 싶진 않아. 그러니 지금 내가 해야 될 거, 굉장히 중요한 거,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나의 에너지를, 나의 기운을 써야 할 대상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? 우리 부모가 나를 자식으로서 어떻게 생각할까? 내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? 내 동창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? 옛날에 같이 일했던 그 직장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? 뭐 그따위 그 거지 같은 그런 생각은 그 개나 줘버리고, 그런 거지 같은 생각은 개나 줘버려야 돼. 개나 줘버리고 내가 내 시간, 내 에너지, 내 기운을 써야 할 것은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, 지금 내 몸 상태가 지금 어떤지, 어제하고 좀 뭐가 달라졌는지, 1시간 전하고 지금 감정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, 감정이 기복이 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같이 동요를 하는지, 그거 내가 나 자신을 정상적으로 폐차시키려면 그걸 해야 돼. 그거. 그렇지 않았다가는 내가 나 자신한테 폭력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리게 된다고. 요양원? 요양병원? 난 그런 데는 안 들어가. 그거 미쳤어? 그런 데를 들어가게? 그런 데서 1년, 2년, 3년 더 살면 뭐해? 그게 삶이야? 진짜 어이없는 거지, 이게.
생로병사라고 했잖아. 생로병사. 이 생명이 있는 나, 즉 태어난 나는 늙고 병드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. 지금 늙어가고 있어.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겠어. 그리고 내 몸이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 건 사실이야. 시력만 봐도 가까운 데는 책이 안 보여. 그리고 뭐 마트 가서 물건 같은 거 사도 그 라벨에 붙어 있는 글씨 있잖아. 그거 안 보여. 그리고 올 가을에 여기저기 등산을 다니는데 등산을 다녀보니까 알겠어. 내 뼈, 내 근육, 내 관절들이 이게 지금 병들어 가고 있구나. 늙어 가고 있구나. 그걸 알겠어. 즉 이게 병들고 늙어가고 있다는 건 이제 남은 건 죽는 거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. 지금. 근데 삶과 죽음은 이게 별개가 아니야. 삶 속에 죽음이 묻어 있고 동전의 양면처럼 그 죽음의 그 뒷면이 또 삶인 거거든. 살아있는 인간이 가장 철학적이 될 수 있는 거. 이게 삶을 살면서 내가 가장 철학적인 순간은 가장 쉽게 내가 철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죽음을 생각하는 거거든. 이 죽음만큼 인간을 철학적으로 만드는 화두는 없어.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철학적이야. 즉 차원이 높다는 거지. 시야가 높아져. 그 사람이 철학적이라는 것은 생각을 추상적으로 한다는 거야. 추상적으로. 죽음을 생각하는 것만큼 인간을 철학적으로 만드는 건 없어. 그게 어둡고 습하고 왜 그딴 걸 생각하냐고 말할 사항이 아니야. 오늘 이 아침의 화두가 굉장히 어둡고 습하고 무거운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죽음이라는 그 화두만큼 산책하면서 생각하기에 좋은 소재는 없는 것 같아요. 그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여러 동식물 중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지. 이 죽음이라고 하는
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거든.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생존에 있는 동물 중에 그 침팬치, 보노보노 같은 그런 우리 그 사촌들도 침팬치가 자기 죽음을 아침에 산책하면서 밥 먹으면서 생각하는 침팬치는 없으니까. 행복, 불행, 뭐 이따위 화두는 침팬치도 보노보노도 다 생각을 해.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무리에서 대장이 될까? 어떻게 하면 저 먹이 중에 많은 부분을 내가 차지할까? 어떻게 하면 저 암컷들을 내 것으로 만들까?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. 그들도 행복, 권력, 뭐 돈은 다른 의미니까 걔들한테 다 똑같이 생각한다고. 다를 게 없어 우리 인간하고.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화두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. 차원이. 보노보노나 침팬지들한테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들이야. 그들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. 왜냐하면 너무 추상적이거든. 지금 죽음이라는 그 주제, 화두라는 건 너무 추상적이야. 그리고 그 화두는 나를 언짢게 만들고 좀 이 가슴을 좀 짓누르는 게 있거든. 이 죽음, 내 마지막 모습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. 그러니까 인간들도 잘 생각을 안 하려고 해. 터부시한다고. 때 되면 죽는 거지 뭐 그딴 걸 생각을 하냐고.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사유, 생각의 높이, 철학의 높이가 딱 거기에 제한이 돼버려. 근데 죽음을 생각하고 혹은 죽음이 바로 목전까지 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, 또는 한 절반은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의 사유의 높이는 한 단계 점프해버려. 그리고 그 사람들의 철학의 높이, 그 개인 그 사람의 철학의 높이도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고. 감기 몸살이 걸려서 한 2주 동안 되게 앓고 났을 때, 그리고 그 감기 몸살에서 이제 2주가 지난 다음에 내가 이제 빠져 나올 때 그 통찰력이나 그 느낌, 철학적인 느낌이 약간 내가 나 자신이 성장했다. 아, 삶을 바라보는 거. 이렇게 앓다가 보면 아씨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닌가. 왜냐면 열이 막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저녁에 막 계속 잠도 못 자고 깨고 막 이러다 죽겠다 라는 그 죽음. 이게 뭐 감기 걸렸다고 죽음 직전까지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죽음 근처에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 거구나. 이렇게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데 내가 이러다 잘못되면 한 달이나 있다 나 발견되는 거 아니야. 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. 그렇게 죽음과 관련된 생각을 하거나 죽음 경험을 하거나 죽음 직전까지 가거나 그러면 그 사람의 사유의 그 높이가 한 단계 올라가 버려. 철학적인 사유 높이가 올라간다고. 철학자들이 쓴 책을 읽어서 내 철학적인 사유가 올라가진 않아. 공자가 쓴 논어, 뭐 예수 제자들이 썼던 성경, 뭐 이슬람, 뭐 경전, 이런 책이 철학은 아니거든. 논어가 철학이야? 논어를 읽으면 내가 철학적이 돼? 논어를 읽으면 내가 철학적인 생각을 해? 나는 아니라고 봐.
어떤 책에 어, 노자에 나오는지 아니면은 뭐 그런 쪽 책에 윤편이라는 그 한 챕터가 있거든. 그 윤편이라고 하는 그 챕터에 좀 이게 기억이 나는 그 대목이 있는데, 그 수레를 깎는 그 노인이 그 나라 그 제국, 그 당시에는 이렇게 중국이 하나가 아니고 막 잘게 쪼개져 있던 거라, 그 수레를 깎는 그 노인이 그 왕 옆에서, 왕이 그렇게 책을 읽고 있는 옆에서 수레를 깎는 그런 작은 나라였는가 봐. 그래서 그렇게 자기는 수레를 깎고 있고, 옆에서 이제 그 나라 왕은 이제 그 책을 읽고 있어서 경전을. 그래서 그 윤편 그 노인이 그 왕한테 물어보는 거야. 왕은 지금 뭐라고 계십니까? 그러니까 그 애성현들의 그 글을 읽고 있다라고 이제 왕이 대답한 거야. 그러니까 그 윤편이라는 그 노인이, 그 윤노인이, 그럼 그 성현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? 라고 물어본 거야. 그러니까 왕이 아니, 죽었다. 그 예전 사람이다. 라고 말하는 거야. 그러니까 여기 그 수레를 깎던 그 윤노인이 그 왕한테 뭐라고 말했냐면, 만약 그렇다면 그 왕께서 읽고 있는 그것은 그 옛 성현이 남긴 이 술찌꺼기입니다. 이 조백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쓰더라고. 조백, 술찌꺼기. 그건 술찌꺼기일 뿐입니다. 라고 말했으니까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, 아니 이게 왕 입장에서는 그 자기 선대 왕 내지는 아주 오래전 이렇게 성현이라고 지칭된 사람들의 글을 읽어서 여기서 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는 통치 이념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얻고, 뭐 그럴 목적으로 그 책을 읽고 있는데, 그게 개똥이라고, 쓸모도 없는 개똥이라고 말하니까 진짜 열이 받은 거지. 그래서 왕이 그 윤노인한테, 네가 지금 방금 한 말에 대해서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았다가는, 그 말을 한 이유로 나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너는 죽을 줄 알아라. 라고 이제 겁박을 한 거지. 그러니까 이제 윤노인이 그런 얘기를 한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는데, 자기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이 바퀴를 깎는 일을 계속 했대. 그러니까 뭐 그 당시 나이로 따지면 노인이라고 하면 50대일 거야. 30년 넘게, 20대 이후에 30년 넘게 이제 수레바퀴를 깎고 있는데, 이 수레바퀴를 깎는 일은 그 노인의 이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, 아주 이게 수레바퀴가 있으면 바퀴에 축이 있을 거 아니야. 그 축에 조금이라도 헐거워지면 그 수레바퀴는 쓸모가 없어지고, 또 너무 빡빡하게, 조금이라도 좀 빡빡하게 깎으면 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질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쓸모가 없다는 거야. 그래서 이게 헐렁하지도 않고 빡빡하지도 않은 그 아주 좁은 공간, 좁은 대역, 딱 그만큼을 깎아야 되는데, 이 수레바퀴를 깎을 때 이건 말로도 설명할 수도 없고 글로 책에다 써놓을 수도 없어서, 사실 이 수레바퀴 깎는 일을 내가, 이 늙은이가 아직까지 수레바퀴를 깎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누구한테 말로도 글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서 내 자식한테도 이걸 전수를 못 해준다. 그래서 아직도 내가 이 노인이 돼서, 아직도 이제 일에 그만둬야 될 이 노인이 아직도 수레바퀴를 깎고 있는 이유가 그거다. 그러니까 그 경전을 썼던 그 당시에 그 경전을 썼던 그 성현이라는 사람의 그 당시의 말과 행동, 그러니까 그 맥락, 그 성현이 처해 있던 그 맥락 안에서 그 말과 글이
철학적인 거지. 성현이 죽고 나서 그다음에 그 성현이 처해 있던 그 맥락은 다 사라지고, 그냥 그 성현이 했던 말을,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대나무 책이었기, 대나무 책에다가 그 몇 자 적어 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. 꼭 그건 이 수레바퀴를 저 축에 알맞게 깎아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지.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. 알맞게 깎아라. 느슨하지도 빡빡하지도 않게 알맞게 깎아라 라고 자기 자식한테 말한다고 한들 그 자식이 수레바퀴를 제대로 깎을 수 있냐는 거지. 지금 임금이 보고 있는 그 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. 그런 거. 그 성현이 살아있을 때, 그 성현이 그 당시, 그 말을 했던 당시 그 맥락, 그 맥락과 그 성현이 있고 그 성현과 상대되는 사람들,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그 말이 철학적인 거지. 성현은 죽고 맥락은 다 사라지고 그냥 성현이 했던 그 몇 마디 말, 그 대나무에 써져 있는 그 몇 마디 말이 개똥이라는 거지. 개똥.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. 지금 그런 짓을 왕은 앞에서는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건데, 이야기를 왜 하냐면, 이 철학적이 된다는 거, 사유의 높이를 올린다는 거, 이런 것들이 책을 봐서 되는 건 나는 아닌 것 같아. 요새 유튜브에 보면은 뭐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는다, 또 나는 이렇게 읽어서 1000권을 읽었다, 1000권을 읽었더니 뭐가 어떻게 달라졌다, 뭐 이따위 그런 동영상들이 꽤 많이 눈에 띄더라고. 그리고 조회수도 굉장히 많고. 이게 사람들 귀에 그 이야기를 귀로 듣기로는 솔깃하거든. 그게 그럴 수 있어. 한 1000권쯤 한 사람이 책을 이게 1000권 정도 연속으로 쭉 읽으면, 그렇지, 그 사람이 달라지겠지. 뭐 이해가 간다, 수긍이 간다, 뭐 이런 논조인데, 근데 과연 그 책을 썼던 사람이 직접 내 앞에 와서 내가 이 책을 썼을 때, 이 말을 했을 때 이런 맥락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한 거다 라고 나한테 설명을 해준다면 내가 그럴 수 있어. 근데 그 책을 쓴 저자는 내가 만날 수도 없고, 그리고 이 책을 썼던 그 상황이 어떤지도 나는 모르고, 그 맥락을. 그런 책을 1000권을 읽는다고 내가 달라진다? 글쎄, 나는 완전히 물음표. 사실 그 비슷한 짓을 내가 몇 년 전에 한 1년 정도를 해봤거든. 근데 아닌 것 같아. 내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. 오히려 오늘 산책하면서 내가 삶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화두를 잠깐 생각한 이 15분, 20분, 이게 오히려 그런 책을 읽는 것보다, 경전이라고 말하는 그런 책, 또는 필독서라고 말하는 그런 책들을 여러 권 읽는 것보다 오히려 20분이라는 이 시간, 이 죽음에 대한 화두를 생각한 20분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내 시선, 철학적 시선의 높이를 이렇게 조금은 더 올려놓는데 더 효과적인 것 같아. 내 생각에는. 그 사방이 막혀있는 방, 도서관, 서재에서 5시간, 6시간 동안 그런 경전을 읽는 것보다 차라리 20분 동안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공간에서, 그리고
이런 나무들, 진짜 살아있는 동식물들이 있는 이 길에서 20분 동안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사유하는 게 내가 더 철학적이 되는 데는 더 나은 방법인 것 같아. 어찌됐든 오늘 그 산책길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, 처음 이 길을 내가 시작을 했을 때 자동차 얘기로 시작을 했고, 그 다음에 그 자동차에 빗대서 그 중고차에 빗대서 내 자신, 내 몸과 마음, 감정을 설명을 했고, 그리고 내가 내 중고차에 쏟는 관심만큼, 최소한 그만큼 그 이상은 내가 내 마음한테 좀 쏟자 라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하면서, 생각을 하면서 산책을 했습니다.